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투쟁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정부는 먼저 이제 파업에 따른 산업 파괴 효과가 큰 시멘트 업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은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우선 적용했다며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했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와 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또 종사자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운수사는 290여 개, 또 관련 종사자는 2,500여 명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요.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운행 정지, 또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불경기 때문에 산업계가 다 어렵긴 한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벌써 오늘로 파업제 6일째로 예.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시멘트가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파트의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이 되는데요. 이거는 건설 현장의 메인 공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층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면 인테리어라든지 조경 등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둔촌 주건과 같이 층수를 올리는 작업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최근 건설업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일부 건설사들의 위기설까지 도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멘트 운송이 차질되다 보니까 이게 그 레미콘이 잘 안 들어가고 해서 그 결국에는 지금 그 건설용 공장 현장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쪽 분야부터 저희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 경제에 위치 우려도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건설 현장은 혹한기를 앞두고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합니다. 한파가 불어닥치면 콘크리트 양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다가 겨울 추위가 닥치면 파업이 중단된다고 해도 이제 공사를 봄까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갈등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측의 입장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강대강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화물연대 측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겁니까? 네, 화물연대는 이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박탈한 거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관계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또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항해서 양심적인 변호사, 노무사,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법적 대응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의결 직후 바로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강요하는 거는 또 어불성설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대치의 수위를 높이다 보면 이번 사태의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화물연대와 투쟁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했는데요. 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결정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면서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예,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엇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강대강으로 제법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파업 쟁점은 뭡니까? 네, 화물연대는요, 이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만 더 연장하고 적용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주는 운송료는 보통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정했는데요. 화물 노동자는 이 운송료에서 트럭의 기름값 그리고 또 수리비를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주들이 또 과로나 과적을 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는 2020년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안전운임제를 영구가 아니라 3년 뒤에 없어지는 일몰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은 이 법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 이야기인데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시멘트랑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 대형 화물차주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근데 이 두 품목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하는 품목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